오늘날 전 세계는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구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IPCC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는 기후재앙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부른 주범 중 하나로 휘발유, 경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가 지목됩니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9%를 차지하는 내연기관 차량은 매일 도로 위를 질주하며 환경오염을 가중시킵니다. 예를 들어 보통의 내연기관 차량은 1km 주행 시 약 120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이를 하루 40km 주행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 1.75톤의 탄소를 발생시킵니다. 전 세계에서 운행 중인 수억 대의 차량이 매일 이와 같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는 점을 떠올리면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섭니다. 이제 전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연기관 시대의 종말을 선언 중입니다. 유럽연합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미국과 중국도 유사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죠. 이러한 정책은 친환경 차량, 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기술 개발과 보급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죠. 2023년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는 약 18%를 차지했으며 이는 5년 만에 엄청난 성장세입니다. 2018년에는 고작 2%에 불과했으니까요. 또한 세계 주요 14개국에서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은 2023년 30% 증가해 421만 대에 달했는데요. 전문가들은 2025년까지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2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바, 이는 곧 내연기관차의 비중이 점차 감소한다는 의미가 되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차량이 등장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일자리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시장의 탄생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격변하는 와중에 현대자동차는 역대 최대 수출량과 수출액을 기록해 놀라움을 자아내는데 그중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사들인 자동차가 한 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새로운 기술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오랜 역사를 가졌습니다. 1830년대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앤더슨이 만든 전기마차가 그 주인공이죠. 1879년에는 독일의 베르너 폰 지멘스가 전기자동차를 선보이며 대중적 관심을 끌었지만 헨리 포드의 등장으로 가솔린 자동차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저렴한 가격, 단순한 구조, 대량 생산, 손쉬운 수리를 가능하게 한 그는 가솔린 자동차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럼 하이브리드 차량은 어떨까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양산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0세기도 아닌 19세기 말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주인공은 포르쉐였습니다. 로너 포르쉐 믹스터 바겐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차량은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출품되어 세간의 주목을 끌었는데요. 사실 지금에서 보면 전통적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기보단 주행거리를 연장한 전기 차량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한계와 높은 제조 비용 탓에 상용화되지 못했지만 1997년 도요타가 프리우스를 출시하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죠. 연비 효율과 낮은 배출가스 덕분에 친환경 차량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으니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취향에 따른 선택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후위기라는 글로벌 이슈가 자동차 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니까요. 전기차는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차량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차량은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결합해 연료 소비와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혁신적인 기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들이 앞다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렇다면 현대자동차는 어떤 성과를 내고 있을까요? 지난해 현대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역대급 수출을 기록하며 세계 자동차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를 포함한 수출 대수는 218만 대, 수출액은 533억 6천만 달러로 2년 연속 수출 200만 대와 5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이 수출액은 한국의 전체 수출액 6,838억 달러의 7.8%, 자동차 수출액 708억 달러의 75.4%를 차지하며 현대차가 국가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해 한국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데 현대차의 기여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죠. 더 주목할 점은 친환경 차량 수출의 약진입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한 친환경 차는 총 70만 7,853대가 수출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중 하이브리드 차량 수출은 무려 44.6% 증가한 39만 7,200대로 전체 친환경차 수출의 56.1%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델이 글로벌 시장을 휩쓸었을까요? 최다 수출 모델은 23만 1,069대를 기록한 현대차의 아반떼가 차지했고 2위는 코나 22만 2,292대, 3위가 투싼 15만 1,171대입니다. 기아차는 스포티지 13만 6,533대, 모닝 11만 4,453대, 니로가 11만 4,430대 순으로 수출됐죠. 친환경차 중 최다 수출 모델은 9만 3,547대가 수출된 투싼 하이브리드였습니다. 뒤이어 코나 하이브리드 7만 353대, 아이오닉 5 6만 8,227대 순으로 수출했고 기아차는 니로 하이브리드 6만 9,545대, EV6 4만 2,488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3만 8,297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현대차의 존재감은 뚜렷합니다. 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2024년 11월 미국 내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 늘어난 10만 9,120대입니다. 전체 승용차 판매량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도 7.4%에서 8.3% 상승했는데 이 중 현대 기아차는 같은 날 1,167대를 팔아 테슬라에 이어 2위에 올랐죠. 이 같은 성과는 현대 기아가 전용 전기차 공장을 설립하고 대형 전기 SUV 모델을 준비하는 등 꾸준한 투자와 연구개발 덕분인데요. 사실 전 세계 3위 완성차 업체로 뛰어오른 점, 전 세계에서 엄청난 숫자의 친환경차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차에 비판적인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나서면 다 망할 것이다, 혹은 중국 전기차가 한국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말이죠. 사실 이런 걱정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 에너지의 해방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정책은 전기차 의무화 폐지에 있는데 소비자의 차량 선택을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이로써 바이든이 시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한 세액공제는 곧 없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울러 오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제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이든의 행정명령도 폐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비아디는 최근 3천만 원대의 전기차를 한국에 선보이며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 이 상황은 한국 전기차 시장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으로 꼽히는 가운데 트럼프가 전기차 비판의 강도를 낮췄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전기차의 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톰 리비 S&P 글로벌 모빌리티 애널리스트는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더라도 완성차 업체들은 가격 인하와 같은 전략으로 전기차 판매를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죠. 중국 전기차의 한국 진출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환구시보는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비아디와의 경쟁으로 압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전했지만 중국 전문가들조차 한국 자동차 산업의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샹하오이 중국 국제문제연구원의 연구원은 전동화 시대로의 급격한 변화에도 한국 자동차 산업은 기술과 브랜드 파워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했다면서 미국, 유럽, 동남아 시장에서의 성과를 강조하며 명확한 차이를 인정했죠. 생각해보면 한국은 늘 그랬습니다. 위기다, 절체절명의 위기다, 국가부도의 위기다. 이런 비판적인 위기설은 늘 있었지만 한국은 망하지 않았고 지금도 열심히 성장하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특기라면 특기일 겁니다. 2025년까지 전기차가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의 2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미 글로벌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으며 탄탄한 기술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시대에는 차지하지 못했던 세계 1위 자동차 기업에 현대자동차가 오르길 기대하는 것은 욕심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